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의 강상수. 이지수입니다. 지수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요즘 발레와 라인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요? 네, 움직임은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고 즐겁게 하더라고요. 네네. 상수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요즘 대학원 수업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해밀점 톡톡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님 말씀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이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반면에 지금 지구 반대편의 튀르키예에서는 이러한 안부조차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네, 맞아요.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현지에서 지난 2월 초에 지진이 발생했죠. 그래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랬다고 하죠. 겨울이 춥다는 건 봄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상수님의 말씀처럼 모두에게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진은 해외 다른 나라의 재난으로만 여겨졌는데요. 우리나라도 경주와 포항에서의 지진 이후에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수님은 지진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진이 발생하면 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는 알고 있어요. 테이블 밑에 숨거나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막상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세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함께 알아볼까요? 고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작해주신 시각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진은 자연적 원인에 의해 지구의 표면이 흔들리는 것으로 오랫동안 누적된 변형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지각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해외의 통계를 보면 지진으로 인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높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지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자주 다니는 건물의 대피로와 안전한 장소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비상용품, 지팡이, 호루라기, 비상연락의료정보 카드 등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비상연락의료정보 카드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이름, 혈액형, 비상연락망 등을 기입하여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명 이상의 조력자를 지정합니다. 넷째, 지정된 조력자와의 도움 요청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평상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지진 발생 시 상황입니다. 첫째, 몸을 낮추고 책상 아래로 피신하여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둘째, 출입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뒤틀리게 되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테이블이나 피신할 곳이 없다면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진이 멈춘 후의 대처법입니다. 첫째, 흔들림이 멈춘 후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입구를 확보합니다. 둘째, 낙하물 등에 주의하고 머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카드를 휴대하고 필요시 조력자나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넷째, 휴대전화 사용 불가 시에는 대피 장소에 대한 정보를 메모로 남겨 가족 혹은 지인에게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다섯째, 대피로가 막히거나 다쳐서 혼자 힘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장실로 대피하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여섯째, 가스, 전기, 수도시설 등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점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진으로 인해 이상이 생긴 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장애인, 활동지원사와 같은 조력자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도와주러 온 사람임을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둘째,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를 시도하고 현재의 재난 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셋째, 이동이나 대피 방법 등에 대해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 도움을 줍니다. 넷째, 안내 시 위험한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이동하며 낙하물 등에 주의하고 머리를 보호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 등 경사로를 이용합니다. 계단이나 경사로가 시작되기 전에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필요시 업어서 이동합니다. 다섯째, 조력자 혼자서 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주변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구조 요청합니다. 네, 지수님, 저희가 이렇게 지진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되게 생소했던 게, 비상 연락 의료 정보 카드. 이름도 어렵네. 네, 맞아요. 저 너무 이름도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더라고요. 너무 네, 길어가지고.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비상 연락 네. 의료 정보 카드? 이게 뭐지? 했거든요. 혹시 지수님 그 학교 다니실 때 지진 대응 훈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는 그때가 장애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보였어가 그냥 일반 학교 다녔거든요. 네. 그때는 지진 훈련으로 책상 밑에 내려가서 숨고 그런 훈련을 받긴 했었어요. 정말요? 네. 저는 지진 훈련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훈련 받으셨어요? 저는 화재 훈련 받았었는데, 지진은 안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화재는 이렇게 벨 울리면 네. 밖으로 나가라, 네, 이렇게 막 맞아요. 이렇게 손수건에 물 묻혀서 이렇게 코에 대고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막 말씀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지진은 저도 저는 이번에 배운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매뉴얼을 통해서요? 매뉴얼을 저도 통해서. 되게 처음 알았던 것들도 있고,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화장실에 들어가라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언뜻 알기로는 화장실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라는 게, 거기에는 무너졌을 경우에 물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타일이 좀 보호가 돼서 그거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조금 더 튼튼한가? 네, 그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머릿속에 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어떤 처음 가는 건물에 대해서 구조를 익혀놓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건물은 특히 구조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제가 익숙한 장소는 또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로 나가는 출구가 있고 그걸 아는데, 처음 가는 데는 어디가 출구인지도 헷갈리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 갈 때 이렇게 먼저 한번 다녀보거든요. 지팡이를 들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계단이 있고 이렇게 가면 화장실이 있고 내가 지금 들어온 문은 여기에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놔요. 그래서 그렇게 건물의 구조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소리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저게 출입구겠구나. 또 물소리가 나면 저기가 화장실이겠지?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고 또 엘리베이터 계단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발소리도 나고 저쪽이 계단이겠구나 머릿속에 그려놓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이동할 때 딱 아는 건 아니라서 사람들한테 이쯤이 계단이 맞나요? 이렇게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맞아요. 어디로 나가면 되나요? 하고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수님 예전에 포항에서 네. 지진 났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2018년도에 그때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저는 제 집에 있었는데 저는 외국에 있었어요. 정말요? 네, 느끼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그때 집에서 앉아 있었는데 소파가 갑자기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놀라셨겠다. 네. 이게 뭐지? 했는데 지진이 남일이 아니구나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큰 지진이 갑자기 저한테 닥친다? 하면은 시각장애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건물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하면은 너무 되게 아찔한데요. 당황스럽고 네. 이걸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만약 혼자 집에 남겨진 상황이라면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잡힐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뭐가 펼쳐져 있는지 뭐가 튀어나와 있고 땅이 꺼져 있고 어떻게 출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되게 못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매뉴얼에서 공부했듯이 조력자를 미리 지정해 놓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를 미리 이렇게 알아놓고 그 조력자와의 연락 체계를 갖춰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무슨 건물에 갈 때마다, 특히 공공기관에 갈 때마다 그 로비에 계신 경비원 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또 우리가 복지관에 갈 때는 어디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있는지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지진 상황 시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지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나니까 예기치 못한 지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에 대한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온디 맑게겐 하늘 해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지진인가봐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오늘 배운 매뉴얼대로 합시다. 그래요, 빨리 책상부터 내려가요.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수님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저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게 뭐죠? 땅이 흔들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진인가봐요. 지진. 오늘 배운 매뉴얼대로 해봅시다. 네, 출구를 확보해야 돼. 출구를 확보. 출구를 확보.